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목숨 바쳐 자신이 할아버지를 구한 민전전은요, 이제 그 민가 가문에서 영웅으로 떠받들렸다고 합니다. 아가야, 이제 너가 이 민가 가문의 계승자다. 저 많은 아들놈이고 손자놈들이고 다 쓸데없구나야. 이제 이 전하가 다 네 민전전이 거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하지만 말입니다. 원한다면 전체 미얀마라도 다 가질 수 있었던 민전전은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 할아버지, 저 잠깐 중국으로 유학 좀 다녀오겠습니다. 가서 그 큰 물의 놈들을 어떻게 노는지 구경 하고 올랍니다. 그러자면 뭐? 중국 유학? 네, 그들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바로 이 민전전이 결심 하나가요, 훗날 그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운명까지 뒤바뀌게 된다고 하는데, 민전전은 중국으로 갔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201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2015년이 미얀마는 이미 그 옛날 잘 나가던 미얀마가 아니었다고 하는데, 원래 미얀마의 산업이라 하면 도박과 마약인데 이 두 가지 장사가 점점 다 길이 막혔으니까 말이죠. 왜냐면 미국, 중국 등 강대국들이 압박을 넣어서 약재배를 금지시켰기 때문인데, 그러면 이 도박장은 왜 안 되냐고요? 네, 왜냐면 도박장은 마카오에 또 점점 밀리워서 큰 손님이 발길이 다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, 마카오는 깔끔하고 발전한 도시인데 거기에다 정권도 매우 안정되어 있잖아요. 하지만 그에 비하면 미얀마는 어떻죠? 아직도 군벌들이 살판치고 이 돼지와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농업 국가인데, 이 돈이 많은 부자들이 왜 굳이 여기로까지 오자고 하겠습니까? 하여 미얀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이 점점 쇠퇴되어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그 쇠퇴되어 가던 민간의 가문에 이 혜성처럼 돌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가문의 막내인 민전전이었었는데, 그녀는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데려왔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새로운 기술? 그럼 뭐고? 그의 할아버지 민쉐창이 그 민전전이 데려왔다는 새로운 기술을 한번 힐끔 보더니 반응이 매우 별로인데, 왜냐면 그녀가 데려온 건 몇몇 중국인들이었었는데 딱 봐도 그냥 허약하기 짝이 없게 생겼으니까 말이죠. 이런 것들을 데려다가 어디다 쓰려고? 아가야? 이것들 딱 봐도 그 힘도 제대로 못 쓸 것 같고 그냥 밥이나 출낼 것 같은데? 하지만 민전전이 해시시거리며 웃는데, 할아버지, 이제 주먹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요. 이제 인터넷 통신 사기로 이 돈을 쓸어 담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. 네,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미얀마나 캄보디아에는 보이스피싱이란 게 없었다고 하는데, 그때 보이스피싱이란 건 이 중국 국내에서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한 때였었다고 합니다. 근데 중국으로 간 민전전이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는 제일 처음으로 미얀마로 끌고 온 거라고 하는데, 근데 이 미얀마로 처음 발을 들이민 보피놈들이 이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맛봤는데요. 왜냐면 중국 국경 안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잡지 이 자금을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. 하지만 이 미얀마는 어떻죠? 이 정치도 이놈들이 것이고 경찰들도 이놈들이 것인데, 이 미얀마만큼 보이스피싱에 어울리는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자 이 버피 사기꾼 놈들이 국내 다른 조직들을 끌어오기 시작하였는데, 네, 미얀마는 삽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이스피싱 소굴로 되었다고 하는데, 이러한 조직들은 민간의 가문에 법의로 50%의 수입을 내놔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수익이 절반을 가져가다며. 그러자 상상도 못했었던 민쉐창이 이 제대로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이거 뭐 카지노처럼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. 또한 이 밀수 과정에 한번 잡히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마약 장사도 아니고, 이거 대체 뭐죠? 그냥 그 개나 돼지 같은 사기꾼 놈들한테 밥을 먹여주고 이 재워주기만 하는데도 이거 뭐 그 카지노와 마약 장사보다 더 큰 돈을 벌어준다?
그들한테 이러한 녹색 신흥 산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자 그 소문은 서서히 퍼졌었고 돈 냄새를 맡은 이 바이잉란이란 여자가 또 찾아왔었다고 하는데, 이 바이잉란은 미얀마 4대 가족인 바이가 가문의 딸인데, 또한 나중에 민전전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는 미얀마 4대 악녀 중 넘버 2라고 합니다. 맹전전아, 그 인터넷 통신 사기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? 나도 좀 알려달라. 우리 함께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꾸나. 그럼 이 민전전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헤쳐 먹었을까요? 네, 그건 아니었다고 하는데, 그녀는 돈이라는 건 혼자만 벌면 탈이 나기 쉽고 힘을 합쳐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바이잉란한테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함께 나눠 먹었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또 2년이나 시간 동안 이 버피 조직들한테서 엄청난 보비를 받아냈던 민전전은요, 하루는 자신이 할아버지인 민쉐창을 찾아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할아버지, 저 2년 동안 이놈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이것들이 버피 진행 수법을 저 싹 다 낱낱이 장악하였습니다. 그러니 이제 이 중국에서 온 놈들을 싹 다 쫓아보내고 우리가 다 먹읍시다. 네, 참으로 의리고 양심이고 없는 놈들이죠. 이어 민전전은 그 타지에서 온 보이스피싱 조직들 대가리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. 다들 잘 들어라. 이제 이 바닥에서 버피 장사를 하겠으면 버비로 너희들 수입이 절반이 아니다. 그러자 이 버피 대가리 놈들이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, 저 절반이 아니라면 대체 얼마라는 거죠? 혹시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깎아주시려고? 그러자 민전전이 콧방귀를 뀌는데, 그 깎아달라는 개소리 제치고 자빠졌네. 이제 절반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입을 내가 싹 다 먹어야 되겠다 이게다.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내 인센티브 면목으로 조금씩 챙겨줄게. 그러자 이게 모두 다요. 여러분, 이런 나강도 놈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? 이 남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버피 놈들도 이렇게 더더욱 나쁜 놈들한테 당하며 사는 거라고 합니다. 민전전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, 그러니 아직도 이 바닥에서 해먹고 싶은 놈들은 이제부터 아예 내 밑으로 들어오라. 근데 그게 싫은 것들은 이제 미얀마에서 싹 다 꺼지고 말이다. 그러자 이 밑에 대가리 놈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, 이렇듯 대놓고 빼앗아 대는 게 어디 있답니까? 이 다들 의견이 많아서 이 한 소리 하려 하는데, 민전전이 박수 2번을 치자 이 삐거 회의실 문이 열렸는데, 그 밖을 내다보던 버피 놈들이 이 다들 얼굴색이 참백하게 질리는 거였다고 하는데, 왜냐면 그 문 밖에는 한 긴 꼬챙이가 땅바닥에 꽂혀져 있었는데, 근데 그 쇠꼬챙이 위에는 글쎄 이 사람 대가리가 잘리워서 덩그라니 꽂혀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내 민전전이 밑으로 안 들어오고 이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놈들은 저 밖에처럼 되는 게다. 네, 이 민가 가문은 미얀마에서 거의 토황제인데 그 누가 감히 대들 수가 있답니까? 그러자 어쩔 수가 없게 된 여러 조직은 그 민전전이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또한 대부분의 조직들은 자신이 버피 선수들을 싹 다 빼앗기고는 몸만 달랑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미얀마에서 쫓겨난 사기꾼 대가리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맨날 그 사기를 치던 놈들이 어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미얀마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겠죠? 그렇게 미얀마에서 쫓기원한 버피 조직들이 마땅한 곳을 찾다가 결국에는 캄보디아를 찾게 된 거라고 합니다. 네,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왜 생겼는지 이제 아셨죠? 바로 그 미얀마에서 민전전한테 도태되어 나간 놈들이 만든 거라고 하는데, 이러니 제가 왜 미얀마가 캄보디아보다 더더욱 무시무시하다고 했는지 이제 아셨죠? 이 캄보디아의 놈들은 그 미얀마 쪽에서 하는 흉내만 내는 놈들이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민전전이라는 악녀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, 그때까지 보이스피싱은 그냥 큰 돈을 벌고 싶은 놈들이 지가 원해서 모여든 거거든요.
이 민전전이 통계를 내보자 그때까지 수하에 이미 1000명이나 되는 버피 선수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벌어다주는 한 달 수입이 글쎄 10억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2015년에는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이 민전전은 대가리를 계속하여 굴리는데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자. 이 1000명이 한 달에 내한테 10억 위엔을 벌어주면 그럼 10,000명이면 얼마야? 또 이러한 버피놈들을 더더욱 늘려서 10만 명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게 대체 얼마지?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민전전이 생각대로 이 대가리 수를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착실하게 살려고 하지 이 사기꾼으로 되려는 놈들이 어디에 그렇게 많겠습니까? 이러니 이 세상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민전전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사기꾼 하러 오기 싫어하면 그럼 내 다른 일자리 핑계를 대고 끌고 오면 되는 게 아니겠니? 하여 민전전은 그 중국 쪽으로 광고를 겁나게 때렸다고 하는데 미얀마로 와서 노가다를 하나 사무직을 하나 그 중국 국내의 10배를 벌 수 있다고 말입니다. 이 방면에선 민전전이 친구인 바잉란이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바잉란은 그야말로 양탈을 쓴 늑대 같은 여자라고 합니다. 바잉란은 자신이 가문의 다른 인원들을 보고 이 버피 조직을 운영하게 하고는 이 자신은 뻔뻔하게도 기부천사로 둔갑하였다고 합니다.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더더욱 어이없는 일은요. 이 바잉란은 보이스피싱을 혐오하고 반대를 한다고 지가 여러가지 반대 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 뻔뻔스럽기 짝이 없죠. 하여 국내외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이자 이 바잉란은요. 이젠 그 중국으로부터 이 대량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나마 바잉란이 버피 회사로 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미얀마라도 이 민전전이 회사로 잡혀간 남자들은 지옥을 맛봤으니까 말입니다. 이 민전전이 회사로 잡혀가면 보이스피싱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힘든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민전전이 성놀이개로 되어야 하는 일 말입니다. 민전전은 이미 전에 18살 성인식 때부터 변태기를 보였잖아요. 근데 그 폭력성과 변태기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 성 정체까지도 애매해졌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제 발밑에 짓밟고 있는 이 남자들이 그냥 개나 돼지로 보였었고 이제 그냥 뭐 일반 철썩철썩 하고 싶은 욕망도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하여 그 당시 민전전이 노예로 되는 남자들은 고의로 자신이 얼굴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민전전이란 이 여자가 밤마다 남자 5명을 끌고 룸 안으로 들어가지만 하지만 그 뒤에 그 룸에서 나오는 남자는 기껏해야 2~3명밖에 안 되었으니까 말입니다. 또한 일단 그 민전전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은 이 다들 맨날 쾌행해서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대체 어떠한 끔찍한 것들을 봤었는지 맨날 헤헤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. 그러자 궁금해 난 곁에 놈들이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이 남자들은 또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러댔다고 하는데 훗날 안에서 겪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민전전한테 분해된 남자들만 하여도 거의 3자리 숫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 악녀는 그 뒤에는 아예 뭐 공해로도 안 보내고 그 미얀마 경내에서 내장들을 뜯어냈으니까 말입니다. 민쉐창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모르는 채 했었다고 하는데 필경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친소녀인데 내 소녀만 기뻐하면 아무 일 없다고 말이죠. 하지만 민전전이 이러한 발광 속의 조직이 수입은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합니다. 그 2022년이 어느 한 개월에는 무려 50억 위엔이나 빨아들였다고 하는데 네, 한 달에 50억 위엔이라뇨. 이는 쪼웨나 이야기 왕룽짱보다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까요?
하지만 이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걸까요? 이어 2023년 보다 못한 중국 정부가 드디어 미얀마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. 그 민간회와 빨간회 4대 가문을 보고 이 피해자들을 풀어주라고 말이죠. 하지만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 당시 다른 나라들과 좀 많이 다른걸요. 저희 미얀마 정부군이 민쉐창리 군벌과 붙으면 그냥 코피 터집니다. 이놈들이 역사도 좀 복잡한데 민쉐창과 바이수어청은요 원래는 이 펑자성이란 놈이 수하의 두 장군이었다고 합니다. 펑자성이 원래는 미얀마 왕이었었는데 이 둘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펑자성이 모든 걸 빼앗은 거라고 하는데 하여 그러한 민쉐창과 바이수어청이 또다시 손을 잡고 방어를 진행하는데 미얀마 정부군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민쉐창과 민전전은 뭐 아무런 걱정도 없이 느슨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어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2023년 10월 20일 그날도 역시나 비가 촉촉하게 오는 밤이었었다고 하는데 민전전은 또 그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또 5명의 남자들을 가둬두고는 홍콩 갈 준비에 있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내 민전전이 밤자리 잘 알지? 오늘도 이 침대 위에서 제일 못하는 그놈이 바로 그 힘을 제일 못 쓰는 놈이 분해되는 거다. 오케이? 그래 진행해봐라. 여러분 살겠다고 철썩철썩 해본 적 있으십니까? 이 5명의 남자애들은 죽지 않겠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민전전 이 희대의 악녀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삐리리 민전전이 전화가 울리는데요. 그녀한테 이 시간에 감히 전화를 걸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다는데 아가야 빨리 피해라. 네 그건 바로 바빠난 민쉐창이었었는데 그 정부군이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였다. 그러니 하지만 민전전은 그깟 정부군이요? 이참에 아예 그 정부군을 싹 다 초토화시키고 할아버지가 대통령 하셔요. 네, 이들은 이미 수천억 위엔이나 벌어들였었고 그걸로 무장을 하였으니 어떻겠습니까? 하지만 아니다 아가야. 이번에는 그 중국이 뒤를 봐준다는 얘기가 있느라. 그러니 너 빨리 가족들이랑 먼저 빨리 피해 있어. 네, 짱 하이스 라오더라라고 했었나요? 요 노련한 민쉐창은 왠지 이번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곤 무조건 민전전을 보고 도망을 가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민전전은 아직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 다짜고짜 그 5명이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을 사살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도 아시다시피 금방 파는 야가 힘을 제일 못 썼다. 이어 또 개수츠름해서 이 나머지 4명을 바라보는데요. 야네들 풀어서 옷을 입히고 끌고 가자. 네 아직 성리에 안 찼는데 그건 먼저 다른 데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지 뭐. 네, 이 민전전은 그래도 이 4놈을 놔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어 민전전 사기 조직이 수백 명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대이동이 벌어지겠죠. 이 다들 꼼짝도 못하고 수갑에 채워져서는 강제로 이동되고 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중에 이 4놈은 더 이상 살아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아까 민전전을 시원하게 해주던 4명이었었는데 이 금방까지 눈앞에서 한 남자가 죽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놀이개로 살다가 자기네도 이러한 꼬라지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렇게 이 여자의 성놀이개로 죽을 바에야 시원하게 한바탕 붙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. 그 4명은 비록 서로 말은 못했었지만 이 눈길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이어 이 수갑을 찬 채로 이 4명은요 갑자기 이 4명이 함께 곁에 놈한테 달려들어서 자동 소총을 빼앗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. 민전전 이 미친 여자 어디 있니? 너 죽고 나 죽자. 네, 이 자동 소총을 잡은 놈이 군대들 쪽으로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지만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이제껏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총이란 걸 만져본 이 중국인들이 안전장치를 풀 줄 몰랐으니까 말입니다. 이런 어이가 없는 것들 따다다다. 그 소총을 잡고도 쏠 줄 몰랐던 놈을 그냥 털썩 쓰러져서 즉사해버렸다고 하는데 아가씨 그럼
이놈들은 어떡할까요? 이 부하놈이 무자 이 민전전 자동 소통을 낚아채서 다다다다다다 그 나머지 세 놈까지 함께 걸러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뭐 내가 물어봐야 알겠니? 민전전이 눈에는 이것들이 그냥 개나 돼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러한 가축들이 자신한테 개기다니요. 하지만 여러분, 민전전은 물론이고 그 민간의 가문이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는데 바로 이 개뿔도 안 돼 보이던 내구의 시체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수백 명, 수천 명을 걸러 보내도 이제껏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자신이 아지트에서야 깔끔하게 분해를 해서 처리하니 흔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? 이들은 지금 이 도망을 가는 길이잖아요. 하여 대충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을 갔었는데 이게 바로 중국 측에 딱 잡혔다고 합니다. 하여 신분을 확인했는데 중국 국민인데 미얀마에서 살해되었다? 아니 이만큼 단단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? 미얀마 군부 너희들 잘 들어라. 만약에 너희들이 그 4대 가문을 처리 못하면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이 들어가겠다. 이 내구의 시체가 있는데 명분은 충분하다고요. 그제야 미얀마 정부는 이 제대로 제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이 군벌 하나 못 다스려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? 어디에 이러한 경우가 다 있답니까? 하여 미얀마 측은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겠는데 중국을 보고 더 선진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지원해달라고 했다는데 그러자 중국 측도 오케이를 하였었고 더더욱 맹렬한 공격을 포부했다고 합니다. 하여 정부군이 연달아 승전을 하며 목줄을 조여오자 이 바빠난 민쉐창은 그 미얀마 군부 쪽으로 전화 한 통을 넣었다고 하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민가 가문의 민쉐창인데 말이다. 여기 우리 조직이 사기와 납치는 모두 다 내가 지시하여서 벌어진 일들이니 그러니 이 모든 건 내가 다 안고 간다. 민쉐창은 통화하는 도중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야말로 정의의 민전전, 빠이의 민전전이죠. 민전전이 그 변태적인 살인 노릇만 없었더라면 아마 결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? 그렇게 민쉐창은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일들을 덮으려 했었지만 그 중국 측에 뭐 머저리들만 있답니까? 이미 그 민간의 가문의 조직 구도를 싹 다 캐고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말이죠. 결국 민전전을 비롯한 민간의 가문은 싹 다 잡혀서 중국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. 그럼 민전전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었던 이 두 얼굴이 빠잉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때는 2024년 11월 15일 민쉐창이 자살하기 전 2시간 전에 그 빠이가 가문에 전화 한 통을 넣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 이번에 모두 다 X 된 것 같다고 말이죠. 그러자 빠잉란은 자신이 남편과 오빠를 데리고 다짜고짜 헬기로 도망을 시도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창天有眼, 즉 하늘이 내려다본 걸까요? 이 빠잉란 등 빠이가 가문이 탄 헬기는 정부군이 쏜 바주카포에 맞아서 전원이 사망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025년 9월 29일 불과 한 달 전이죠. 민전전을 비롯한 11명은 이 중국에서 사형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제일 큰 범죄 사기 조직 그 민간의 가문과 빠이간의 가문이 그내는 멸망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, 그럼 이걸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끝이냐고요? 네, 그건 아니겠는데 지금 캄보디아도 캄보디아라지만 두바이 아시죠? 우리들이 인식에는 그 어마어마하다는 잘 사는 도시 두바이가 지금 두 번째 미얀마로 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요즘 그 두바이 쪽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좀 많은 위험이 따르겠죠? 자, 종일TV 최종일이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